네, 안녕하세요. 23강 성공적인 제안서 작성의 7가지 기본 원리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포박스라는 제안서 논리 구조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 구조를 기본으로 두고 그 외에 몇 가지 더 지켜줘야 될 제안서 작성 원리가 있는데요. 그 원리에 대해서 7가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씩 읽어보면서 제가 이번엔 좀 질문이 많아요. 그래서 그 질문들 하나씩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137쪽이에요. 제안서 작성 원리 첫 번째, 초안을 빠르게 작성하라. 근데 이거 보면서 처음부터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 초안을 우선 빨리 작성해라. 나중에 다듬어서 완성하면 된다. 시작이 반이다. 그냥 빨리 좀 시작해라. 그냥 이런 의미로 이해했는데 정말 그런 이유인가요? 글을 써보면 네네네. 사실은 잘 쓰려고 하는 부담감이 제일 진도를 못 나가게 하거든. 아,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라이터스 블락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라이터스 블락은 어떻게 없어지냐면 한번 끝까지 가고 나면 다시 2번, 3번 보는 게 천천히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품질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글을 쓸 때 2단계로 나눠서 써요. 네. 첫 번째는 읽는 사람 입장을 고려를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써요. 그건 네. 쉽잖아요. 네. 읽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막 쓴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 내가 읽는 사람 입장에서 읽어보면서 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글을 쓸 때 이 2단계만 거쳐도 네네. 글이 많이 정제가 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청중한테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2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 네네. 그러니까 빨리 한번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쫙 써보고 그 다음에 고객이나 평가자 입장에서 이걸 알아들을 수 있을까? 전달이 될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서 품질을 높이는 거지.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글쓰기 할 때. 네네네.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요. 네네. 남이 쓴 걸 업그레이드 하는 건 안 어려워요. 초안을 잡는 게 어렵다고. 그래서 저는 아주 수준 낮은 초안이 수준 높은 업그레이드 버전보다 훨씬 기여가 크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상사들이 지가 초안을 안 잡고 다 가져오라 그러잖아. 네. 그러잖아. 지는 못하면서. 진짜 어려우면 지가 초안을 잡아야지. 네, 그럼 두 번째 작성 원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단락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라. 그러니까 하나의 글뿐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단락 하나하나도 앞에서 배웠던 그 포박스 구조처럼 헤드라인식으로 작성하라는 것 같은데 맞나요? 여기에선 단락을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단락 구분하고 메시지 구분이 혼용돼 있어. 그러니까 한 단락에 2-3개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내용으로 나누지 말고 분량으로 나누지 말고 내용으로 나누어라. 그죠? 예를 들어 가격 이야기는 2줄이니까 다른 내용하고 합쳐서 이야기하고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요? 예, 단락 한 메시지에 한 단락에 담아라. 뭐 2줄밖에 안 되는데도 그냥. 그렇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분량으로 나누지 말고 내용으로 나눠라. 그 말이지요. 일반적인 것에서 특정한 부분으로 그리고 효용에서 특징으로 익숙한 것에서 생소한 것으로 이런 순서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또 무슨 원리인가요? 좋은 원리인데요. 네. 어떤?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관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특히 효용하고 특징과의 관계는 영어하고 한글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영어는 이렇거든요. 어떤 효용을 먼저 정의하고 대체로 전치사 by를 쓰고 그 다음에 솔루션의 특징을 정의해요. 그래서 효용이 먼저 나와야 눈에 띄고. 예. 근데 이제 국문은 조금 다를 수 있죠. 국문은 오히려 이렇잖아요. 20% 무게를 가볍게 해서 30% 비용 절감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영문하고 국문은 이게 좀 다르게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것에서 일반적인 게 먼저 나와야 되는 이유는 그럼 뭔가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물을 이해를 할 때 전체를 스킴이라고 하는데요. 전체를 이해를 하고 나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하면 이해도가 높아지는데 부분 하나하나를 설명을 하면 전체 그림이 안 그려지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 이석정이라는 사람을 이해할 때 네네. 이렇게 전체를 보고 네. 이 사람의 부분을 보면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을 본다고 이 사람 전체가 이해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쉽게 하는 게 어쨌든 비즈니스 라이팅의 목적이잖아요. 네네. 예. 그거랑 같은 맥락에서 익숙한 게 네. 생소한 것보다도 조금 더 빨리 나와야 된다. 맞아요. 이런. 그렇죠. 그건 학습에서 단계론이 있거든요. 네네. 우리가 더하기를 이해 못하면 빼기 이해가 어려워요. 네네. 더하기를 이해해야 빼기가 이해가 되고 네. 그래야 그 다음 곱셈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곱셈을 이해해야 나눗셈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 그거하고 네네.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이건 비즈니스 라이팅이니까 고객의 이해 측면에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해야 이해가 좋고 쉽고 강조가 잘 된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런 네네. 순서로 쓰는 거였군요. 네. 그럼 다음 세 번째 원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장을 했으면 근거를 제시하라. 작성한 주장이 있으면은 모두 다 신뢰도 있는 근거를 함께 제시하라는 의미인데요. 이거는 앞에 9강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죠. 신뢰도 높이는 그런 근거 세 가지 방법. 그래서 quantifying, timing, measuring and monitoring 이렇게 페이지 60쪽에 보시면 한 번 더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 슬로건을 외우면 좋은데 no 네네. claim, no proof. 이게 no claim, no proof가 무슨 말이냐면 네네. 근거를 제시할 수 없으면 주장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주장을 했으면 반드시 근거를 제시하라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평가위원들이 아무리 바빠도 네. 그냥 주장을 보고 점수를 주진 않아요. 주장의 근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논리적 근거, 그 다음에 데이터. 그래서 사실 논리적인 주장은 어떻게 하냐면 클레임을 하고 네. 클레임에 대해서 Y를 제공해야 돼요. 왜 그런가? 네. 그 다음에는 데이터를 제공해야 돼요. 네. 이게 클레임, Y, 데이터 이게 지금 no claim, no proof의 원칙이죠. 주장을 했으면 근거를 제시하는데 논리적으로는 근거가 Y고 네. 데이터의 기초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네 번째 원리입니다. 약점을 다루어라. 약점을 들키거나 경쟁사한테 먼저 공격당하기 전에 직접 얘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뭐 이건 앞에서 전략 부분에서 좀 다뤘던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시플릿 컨텐츠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데요. 뭔가 당당하게 극복해내라는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네,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다섯 번째 원리입니다. 제목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라.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목을 두 가지로 또 정리를 해놨어요. 간결 표제와 정보 표제 이렇게 두 가지인데 이것들을 평가자들이 더 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둘 다 제목이라고 해서 좀 약간 이해가 안 갔어요. 제목은 보통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럼 간결 표제가 대목차이고 정보 표제가 소목차 이렇게 쓰는 제목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게 배분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구분은 뭐냐면 정보 표제는 제목에서 고객의 가치를 정의해 주는 거예요. 네네. 지금 예를 들면 뭐라고 돼 있냐면 네. 30% 비용 절감 물류 프로세스 개선이잖아요. 네네. 이것은 30% 비용 절감이라는 고객의 가치를 제목에다 붙여버렸죠. 네네. 그러면 밑에 우리 포박스에서 배웠던 박스 1이 불필요해요. 이 제목 자체가 박스 1이에요. 오. 그렇잖아. 그럼 박스원 없이 그냥 없이 가는 하는 건가요? 거죠. 그러니까 문서가 훨씬 간결해지는 거예요. 박스 2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간결 표제를 쓰잖아요. 네네. 물류 프로세스 개선 계획 이게 간결 표제면 네네. 정보 표제가 그 내용이 나오겠지. 이 물류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서 30% 비용이 절감되겠습니다 라고 나오겠지. 네네. 요거 통합해서 정보 표제를 만들어 버리는 게 훨씬 간편하죠. 그럼 어. 바로 요약이 나와 버리면 돼. 그 다음에 박스 네네. 2 박스 1이 없어져 버리니까. 네. 그래서 보통 맞는 말씀인 게 제안서가 아주 두껍지 않은 제안서는 정보 표제 중심으로 쓰면 좋고요. 예를 들어 컨설팅 회사 이런 제안서는 두껍지 않잖아. 네네. 그런 경우는 정보 표제 중심으로 써도 아주 좋고요. 아. 그 다음에
제안서 규모가 크잖아요. 그럼 대주제는 간결 표제로 때리고 왜냐하면 정보 표제는 아무래도 길어지거든. 네네. 그러니까 밑에 소제목은 네네. 정보 표제로 때리고 이렇게 하는 게 효과적인 전략이에요. 네. 맞는 말씀이죠. 네, 6번째 작성 원리입니다. 목록을 사용하여 핵심 메시지들을 강조하라.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이해했어요. 어떤 정보들이 있을 때 그 정보들을 최대한 목록화할 수 있으면 그냥 최대한 다 목록을 해라. 목록으로 만들어라. 그래야 한눈에 들어오고 이해하기 쉽다.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이건 이제 박스 2하고 박스 3예요. 네. 박스 2는 박스 3의 제목들을 리스트업하면 돼. 목록화해.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나를 소개를 하고 싶은데 네. 뭐 내 몸무게, 키, 뭐 발바닥 크기 뭐 이렇게 리스트업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그걸 제목으로 삼아서 구체적인 소개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요 구체적인 소개를 하기 전에 이걸 목록화하면 요 전체 구조가 잘 들어오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리스트업의 의미예요. 목록한다는 건 내가 할 이야기를 리스트업 한다는 거거든. 그 리스트업은 가이드를 줘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구나라고 문서의 순서에 대한 이해를 쉽게 만들어주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7번째 작성 원리입니다. 핵심 내용을 먼저 제시한 후 세부 사항을 기술하라. 네. 이 부분은 그냥 포박스, 앞에 맞아요. 포박스 내용이랑 연결된다고 이해했어요. 예, 방금 목록화하고도 같은 맥락이죠. 목록화 리스트는 핵심 내용이고 네네네. 박스 3에서 그거에 대한 상세 설명은 세부 내용이고 네네네. 같은 맥락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성공적인 제안서 작성이 되려면 어떤 원리가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